자, 자유주의 정치 철학 두 번째로 이제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존 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 통치론인데, 이 존 로크는 홉스보다는 한 100여 년 정도 후대 사람입니다. 주로 언제 나타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영국의 정치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1668년 명예혁명이라는 게 나죠. 명예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임스 3세인가 2세인가 뭐 거기 뭐 제가 뭐 영국은 제임스 아니면 무슨 뭐니까 잘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 하나가 좀 그 별로 똑똑하지 못한 왕이 있었는데 정치를 잘 못해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무슨 그 네덜란드 출신의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영국의 왕을 치러 왔더니 왕이 아예 알았어, 나 미안해, 난 전쟁 안 할 거야, 왕이 저기 줄 테니까 나만 살려줘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바뀌고 공화정 정치가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왕권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명예로운 게 아니고 그 좀 띨박한 왕이 그냥 도망가서, 비겁하게 도망가서 생긴 그 왕권 교체니까 그냥 비겁한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도망가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한 거죠. 모든 역사라는 게 다 지들 좋게 해석하는 게 역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예롭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영국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거기서 시비를 걸지 않겠으면, 저는 하여튼 명예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비겁한 왕의 혁명 뭐 이런 건데, 그때 나타난 명예혁명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소위 정당 정치가 나타난 거죠. 의회 정치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자유민주 정치에서 의회라고 하는 게 생기고 정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정당이 만들어진 게 이제 보수당과 진보당, 보수당과 이제 상류층을 위한 정당하고 하류층을 위한 정당이 생기는데, 그 토리당과 휘그당이죠. 토리라는 게 상류층 대변하는, 귀족들 대변하는 거고, 휘그라는 게 이제 하류층을 대변하는 건데, 휘그라는 게 뭐예요? 휘그라는 게 돼지라는 뜻이죠. 들어온 놈들, 휘그. 이제 상류층 쪽에서 붙인 이름이고, 토리라는 건 이제 거만한 뭐 이런 뜻인데, 바로 그 토리당의 그 샤츠베리 남작인가요? 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샤츠베리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보좌관이 바로 존 로크예요, 사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번역본은 통치론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Two Treaties of Government예요. Two Treaties라는 게 뭐예요? Treaties라는 게 무슨 책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정책 제안서, 뭐 그런 의미죠. 논문, 정책 제안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제로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그러니까 시민 정부의 어떤 기원과 범위와 뭐 목표에 관한 하나의 에세이, 뭐 이런 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어떤 기원 자체가, 목표 자체가 존 로크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하나 써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그 샤츠베리 남작이 이제 뭐 위에 나가서 모두 발표하고 뭐 이렇게 정책 제안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의 어떤 기초 초안 같은 걸 써서 준 그 논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이 구체적이고 정책 제안적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책은 2장에 4번, 5번 이렇게 이 어떤 텍스트에 넘버링이 매겨져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 책에서 이제 논리는 비슷해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고, 근데 자연 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시민사회로 가자,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흐름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소유권이 토마스 홉스도 있긴 있었는데 아주 뭐 몇 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1장 서론, 2장 자연 상태, 3장 전쟁 상태, 4장 노예 상태, 그리고 바로 5장에 소유권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존 로크 통치론에서 존 로크의 생각은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쟁점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이때가 이제 벌써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되면 미국의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식민지하면서 어떤 해외 개발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부권에 관하여 뭐 이런 그 챕터에서는 뭐냐면 저희 이제 그 국민의 권리, 국민이 어디까지 국민이냐, 시티즌십을 어디까지 줄 거냐, 그 다음에 무슨 다수결의 문제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의 통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권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걸 가기 전에 이제 2장 정도에서 자연 상태에 관련된 로크 얘기를 잠깐 보고 바로 소유권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해요. 존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홉스처럼 그렇게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아니에요. 그냥 살만해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페이지 2장 넘버링 4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4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4.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찾기가 쉬워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 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원으로부터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고찰해야 된다. 뭐 이거 괜찮아요. 그러한 상태란 이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하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상태다. 완전한 자유 상태래요. 자연 상태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13페이지에 보면 6번 넘버링입니다.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방종이라는 게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파괴할 수 없으며 또한 그의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살해할 수 없다. 자연 상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요거는 적어도 뉘앙스가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를 비판하는 거죠. 홉스가 보기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남의 물건 뺏고 사람 죽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연법이 있어서 방종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뭐 시대가 다르니까 홉스는 그 100년 전쟁 시대에 살았고 이 사람이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이 책을 썼으니까 당연하죠. 자, 그러면 왜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와야 된다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가는 거. 우선 이 자연 상태를 설명하는 25페이지에 보면 넘버링 19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갖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렇게 그냥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을 때 공통된 사법관, 공통된 우월자를 가지지 못해. 그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분쟁이라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호소해 분쟁이 생기고 호소할까? 그게 바로 재산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집도 사고 땅도 샀는데 누가 뺏었어. 그거를 내가 되찾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가가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홉스와 로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29페이지 넘버링 2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그 사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게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입법권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입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재산권,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까지.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크의 책은 그닥 읽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홉스도 그냥 따라 읽을만 해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적어도 홉스나 로크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따라 읽어요. 근데 이제 루소 정도 가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칸트에 가면 뭐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지고 헤겔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뭔 귀신 신화라 까는 소리인지 너무 말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기적으로도 홉스 로크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 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칸트를 먼저 읽거나 헤겔을 먼저 읽잖아요. 그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홉스 읽고 로크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루소 읽고 칸트를 읽으면 그 뒤에 사람 루소가 비판하는 게 홉스나 로크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있고 칸트는 또 루소를 비판하고 헤겔은 또 칸트를 비판하고 이런 연결관계가 있어요.
요걸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칸트나 해결쯤 가서도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맥락이구나 라고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그렇게 5사람을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